자, 하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게 공소시효 기간 1년부터 25년까지 있었고, 그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것은 각 범죄마다 형법에서 각 범죄마다 정해놓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각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기간을 찾아가게 된다. 형법상의 법정형 기준으로. 다시 그 형법상의 법정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장에 공소를 제기해서 공소 제기한 공소사실 거기에 적용될 법정형을 기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공소장 변경이 있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이 법원의 현실 심판 대상이 될 거니까 그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용될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본질적으로 공소시효는 본질적으로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진행되는 시효니까 공소가 제기될 그 시점에서 다 판단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나 안 됐나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공소시효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느냐는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다. 그지? 언제부터냐?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결과 발생 시다. 이걸 이제 책에서 확인해 보죠. 교재 240페이지.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는 객관적 사회상태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소기간의 기산점하고 잘 비교해야 돼요. 고소기간의 기산점. 이 책은 오십일 페이지 가운데 고소기간의 기산점하고 비교해 놓으세요. 51페이지하고 여기에 240페이지하고. 고소기간은 범죄가 있은 때로부터가 아니죠, 그지?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나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지만, 공소시효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기준한단 말이야.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는 거니까 피해자가 안 나로부터, 범인을 안 나로부터 계산하고, 이거는 범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한단 말이야. 요즘에 뭐 미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친고죄였을 때 친고죄였던 범죄들은 이미 고소기간이 다 지나버렸겠죠, 그죠? 범인도 알고 6개월도 훨씬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사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 거는 암만 미투한다 하더라도. 근데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따라서 결과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은 결과가 발생부터 진행이 되고,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이나 미수범이 형법에서 하죠. 거동범 결과 발생 필요 없고, 거동범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어? 폭행죄 이런 것도 거동범이고, 그 다음에 또 퇴거 불응죄 이런 게 대표적인 거동범이죠. 이런 것들은 행위 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포괄일제 공소시효도 최종의 마지막 범죄가 종료한 뒤로 진행하고, 과형사일제 경우는 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례 볼까요? 판례. 이 판례가 성수대교 불교 사건이라고 내가 적어놨죠. 뭐 적어놓으면 뭐 골치 복잡하니까 사건명을 일부러 또 안 적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봐야 돼요.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어요. 성수대교 다리 찢은 사람이. 근데 이거는 이제 결과 발생이고, 성수대교를 언제 부실 공사를 했느냐? 이게 이제 1994년도일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근데 이거는 20년 전에 1972년도쯤에 유신 나고 나서 그때쯤에 이 교량이 건설됩니다. 건설됐다가 20년 있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한 100년 가도 100년 동안 튼튼해야 될 다리가, 그지? 그래서 요 행위를 건설했다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가
장기 10년을 해도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해버리게 되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고 범죄가 발생하게 돼요, 결과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할 수는 안 되고 이 결과가 발생한 94년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자,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250조 1항의 범죄 행위는 당해 범죄 결과에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면 상당하므로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줄을 쳐놓으시고요. 범죄 행위는 또 지우고 다 그렇다. 범죄 행위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하면 상당하다. 그래서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라고 할 때 그 범죄 행위는 순수하게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고 결과까지도 다 포함한 행위다라는 거고요. 교량 붕괴 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 사상체,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 방해점이 교통사 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 이런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가 종료한 때, 자,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 이런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가 종료한 때, 요것만 줄 쳐놓죠. 이때 기산이익이 시작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몇 군데 쓰이는데 공익근무요원 공익 군대 다 갔다 왔죠? 어디? 보통 경찰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옛날에 의경 갔다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았는데 해군에 제대로 갔다 온 거네. 그러면 해군 같으면 오래 하지 않나? 30 몇 개월 하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옛날 해군에만 30 몇 개월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제인데 현역으로 말하면 탈령이죠, 탈령. 탈령인데 얘네들은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그 8일 결근하면 탈령으로 돼요. 복무이탈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연속 8일이 아니고 연속 쭉 8일 연속해서 8일이 아니고 띄엄띄엄 8일 하면 8일 결석하면 8일 찬날로부터 복무이탈제 탈령 범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8일의 결근이 복무이탈 행위가 포괄해서 한 개 범죄가 되는 거예요. 8번이 띄엄띄엄이든 연속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마지막 8일 차에 결근한 때, 안 나온 때, 이때부터 복무이탈제 하나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그냥 시작이 돼요. 마지막 복무를 기준하고. 요거 뒤에 가면 몇 군데 써요.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제는 정당연수 없이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상 8일 이상의 복무이탈 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거. 포괄일제단 말이야. 공소시효는 위 전체 복무이탈 행위 중 최저 복무이탈 행위가 마쳐진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이게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괄일제라고 쓰나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포괄일제입니다. 그 공부를 좀 하면 쉬워졌는데 초보 단계에서는 포괄일제의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범이 여러 명 있으면 마지막 공범 행위를 기준으로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 일률적으로 다 진행이 돼요. 이게 예외적인 주관적 불가분 현상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예외적인 주관적 불가분. 예외적인 주관적 불가분. 원래 주관적으로는 가분인데 예외 현상이 있어요. 공범 처벌의 형평성을 위한 거죠. 여러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를 기준으로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가 일률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공소시효에 관해서만큼만은 모든 공범을 똑같이 취급해요. 자, 그 다음에 공소시효 기간의 계산에서 그 기간의 계산의 원칙이 원래 초일은 산입은 안 하죠. 안 하는데 공소시효하고 구속기간 계산할 때는 피곤한테 하루라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첫날 초일도 일요일로 계산하고요. 기간 말일이 공휴일도 토요일이라도 그날 계산합니다. 일반 계산에서는 그날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날로 완성이 되죠. 그죠? 이거는 구속기간 할 때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이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예상 지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파트. 이게 나올 게 꽤나 많아요. 출제할 게 꽤나 많은데 지난 시험에 너무 쉬운 것만 슬쩍 건드린 정도로만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쪽에 나올 게 워낙 많이 쌓였습니다. 기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별표 한 5개 놓고요. 한 7개도 되겠다. 자, 공소시효의 본질이죠. 공소시효 본질. 공소시효는 뭘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시효라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공소시효는 뭘 제기하면 멈출까? 공소가 제기되면 멈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소시효 정지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바로 공소제기겠죠. 본질사항, 그죠? 본질사항 공소제기인데, 그 공소제기가 아닌 경우도 예외적으로 정책상, 형사 정책상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두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범인이 국외로 튀었다든가, 재정을 신청했다든가,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몇 가지 예외가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달란조 여주인 그때 10년 1월 3일 날 살해되었다고 그랬나? 그러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정지가 되고 재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는 진행이 안 돼요. 이따가 재판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공소시효 10년이면 9년 있다가 공소가 제기되면 나머지 1년이 멈춰 있다가 재판이 끝나면 나머지 1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공소시효 정지 개념이고요. 처음부터 새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10년, 20년이 시작되지 않아요. 나머지 기간만 진행이 돼요. 이게 정지죠.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면 그는 중단 개념입니다. 중단이 아니고 정지로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글자 한자 다른 점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 집중력하고 이 뭐라 그러나 신경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찰에서 나쁜 놈들한테 안 쏘을 수 있죠. 자, 의의 봐볼까요? 공소시효 정지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의 동그라미 넣었어요. 중단 아닙니다. 정지되고, 그 사유 소멸한 때부터 나머지 또 별표 넣으세요. 정지 동그라미 나머지 별표. 새로이 그러면 틀려요. 새로이 나머지 이러면 맞습니다. 새로이 들어가면 틀려요. 나머지 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중단 나오죠. 중단 동그라미 놓고요. 시효의 중단 제도는 일정한 사유로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그 사유 소멸하면 새로이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새로이 줄쳐놓고요. 서로 달라요. 정지, 나머지, 중단, 새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정 안 합니다. 민사에서는 그 시효 중단 제도가 있어요. 근데 형사에서는 중단 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공소시효 정지 사유, 가장 중요한 정지 사유는 바로 공소제기라 그랬죠. 공소제기. 그러면 달란조 여주인을 10년 있다 잡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뭐 긴급 체포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랬죠. 수사 과정에서도, 그죠? 경찰 수사 과정, 검찰 수사 과정 진행이 됩니다. 멈추려면 공소가 제기돼야 되는데 공소 제기되려면 반드시 검사가 뭘 내야 된다고? 공소장을 내야 됩니다. 공소장. 그래서 2010년 1월 3일 날 달란조 여주인이 살해된 건데 2020년 1월 1일 날 폭행치사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2020년 1월 2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하루 남겨놓고 공소장을 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다 보니까 제대로 안 적었습니다. 제대로 안 적어냈어요. 뭐 필요적 기재사항, 피고인 제명 뭐 이런 거 제대로 안 적고 그냥 피고인만 적고 공소사실 나중에 추가하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진짜 대충으로 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재판해야 돼요? 공소장이 제대로 기재 안 되면 공소지가 무효니까 공사 판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공사 판결 나면 나머지 하루 멈춰져 있는 것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재판이 종료가 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사 판결을 나버리면 나머지 기한이 진행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줄 쳐놓고. 근데 아까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 안에서 무효인 공소 제기로도 또는 불법적인 공소 제기로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무효나 불법인 공소 제기로도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반드시 적법 유예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공소제가 적법 유예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다, 무효다 하더라도 아무리 효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 본래 효력이 없을 뿐이지 부수적인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인정이 돼요. 그 다음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역시 줄 쳐놓고요. 이게 지난 2017년 1차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재판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공소기각 관할 위반 별표 줄 쳐놓고 별표 놓고요. 근데 재판은 형식 재판도 있고 첫날에 하죠. 형식 재판도 있고 실체 재판도 있잖아요. 실체 재판에 어떤 것이 있어? 그 범인의 실체, 유죄인지 무죄인지, 범인이 맞다, 살인범이 맞다, 절도범이 맞다 그러면 유죄 판결, 범인이 아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 내리겠죠. 그 다음에 형식 재판에는 총 몇 개가 있어? 유죄 무죄는 안 보고 공소 제기의 그 형식만 보고 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관할 위반, 또 면소, 또 공소 기각, 판결하고 결정 사유 있죠. 자, 그러면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다시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판사가 유죄 무죄 실체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재판 못 합니다. 다시 재판, 한 번 재판이 해서 확정된 것을 다시 재판 못 한다는 것을 무슨 효력으로 부르죠?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일사부재리. 기판력이란 말은 이미 판단한 힘이고, 일사부재리란 말은 한 번 한 일, 두 번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유죄 무죄 판결이 나면 같은 사건은 다시 재판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기소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응? 지금 홍준표 아저씨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가 무죄가 났잖아, 그지? 근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어요. 책당불기라는 현판이 대표실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없다라고 홍준표가 거짓말 쳤거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면 다시 재심에서 처벌할 수 있어 없어? 홍준표를 못해요. 일체 못해요. 아무리 뭐 뇌물 받았던 증거가 뭐 CCTV가 나타나더라도 쟤는 처벌 못해. 이것 때문에 일사부재리 효력, 처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형식 재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기판력 내지는 일사부재료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관할 위반이 되거나 뭐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뭐 공소제기 절차, 공소장이 무효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다시 기소한다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데 그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는 실제 재판의 경우는 다시 기소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공소시효도 있을 수가 없어. 다시 기소할 일이 없으니까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기소를 해야 된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시간적 효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기판력이 없는 재판은 다시 기소가 가능하니까 다시 기소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해야 되죠. 그죠? 공소시효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재판의 경우는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는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 관할 위반만 있고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은 없는 거죠.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은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실체 재판의 경우는 기판력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고 형식 재판은 기판력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는데 형식 재판 중에 면소 판결 요놈만큼만은 실체 판결하고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죠. 그죠? 오는 실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 중간쯤에 들어가는
판결이긴 한데, 그래서 형식 재판 중에 면접 판결만큼만은 또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면접 판결도 또 없는 거죠. 면접 판결도. 그래서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는 재판은 공소기각하고 관할 위반의 재판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재판이 뭐가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뭐가 없는 재판? 그렇지. 기판력이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일부러 안 써놨어 책에. 경쟁자들이 쉽게 이해할 이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써놨단 말이야. 강의 들은 사람만 알 수 있게. 그래서 기판력 없는 재판이라고 써놓으세요. 기판력 없는 재판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됩니다. 다시 진행해요. 이게 나왔단 말이야. 간단한 시험으로. 이제 다시 나오면 이제 긴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어야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형사정책상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먹튀들이죠. 먹튀들. 먹고 튀는 놈들. 먹튀들. 우리나라에 그 먹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조금 뭐 자기도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 혹은 뭐 되지 않은 것 싶은 사람들인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이민을 어디 많이 갔냐면 호주에 갔어. 호주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뭐 그 공산국가는 못 갔으니까 중국도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풀리면서 중국도 가고 하고, 아르헨티나 가고 브라질 가고 뭐 저쪽 남미도 가고 이러는데, 왜 그걸로 갈까요? 알고 보면 대한민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는데 왜 낯설고 험하고 강도도 많고 그걸로 갈까요? 바로 먹고 튀는 놈들이 많아요. 어디선가 뭐 옛날 그 요즘은 안 하는데 개 한다고 개 또 모아다가 먹고 튀죠. 갖고 그냥 튀어요. 어느 날 보따리 싸가지고 밤에 야반 도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 10년이나 있다가 오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버려. 그래서 떳떳하게 나타난 거야. 호주 교포다, 뭐 아르헨티나 교포다, 뭐 이러면서 브라질 교포다. 안정적이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사고를 치고 그 사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튄 경우는 국내에 돌아오면 무조건 처벌하게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2007년 95년인가 만들었어요. 95년에 그게 최초로 적용된 게 옛날에 김호중 대우그룹 회장이었어요. 최초는 아니겠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거였죠. 오늘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외국으로 튀면 무조건 정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전신청 누가 어디다 해요?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즉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을 정해달라고 신청하죠. 그러면 고등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공소제기가 되면 항상 뭐가 정지가 돼? 공소시효 정지가 되죠, 그죠? 공소제기를 내리기 이전에 고등법원에 권리구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진행돼서 재정 결정이 났을 때 범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는 순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를 해놓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소년 보호 사건은 요거는 소년을 보낸 거죠.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보호 사건에 심리 개시되면 이 보호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 보호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 그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또는 성년에 달할 때까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또 공소시효도 정지를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재직 중 내란죄하고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금지돼 있으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MB 뭐 공소시효가 뭐 완성됐다 어쨌다 뜨드는데 그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죠. 자기가 대통령 재직 중에 그 범죄에 대해서 재직, 그건 다툴 수가 있겠네.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인데 대통령 재직 중에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니까 공소시효 진행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 그 옛날 사건, 그 뭐 다스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이지. 자, 하나씩 봐보십시다. 범인의 고개 높이, 요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를 했고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요 목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도 해놓고요.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고 여러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어 충분해요.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튀어야만 공소시효 정지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튀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게 뭐 몇 군데 있는데 가장 가고 싶은 게 길 가면 여자들 다 예쁘다는 김태희가 뭐 밥 깔고 전전이 뭐 설거지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그게 우크라이나로 튀었는데 여기에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있고 사업도 할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할 목적도 있고 이래도 형사시효는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만 튄 경우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놈이 사고를 이렇게 쳤어요. 우크라이나로 튀면서 국내에서 A 사건, B 사건, C 사건 여러 사고를 쳤는데 요 사건을 면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요걸만 면할 목적이었는데 이거는 뭐 몰랐다는 B 사건, C 사건이 있는지는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목적이 있는 요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자기 인식하지 못했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던 다른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만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국에 있었다면 그 사건만 공소시효 진행되고 당해 사건 즉 문제되고 있던 B, C 사건이죠. 공소시효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요. 진행하는 게 얘한테 유리하죠, 사실은. 그죠? 공소시효가 진행 안 하는 게 정지되는 게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국내에서 사고를 치고 외국으로 이렇게 튄 경우 이때만 요 튄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저지르고 외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범죄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 그대로 정지돼요. 베트남에서 범죄를 하고 우크라이나로 튄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고 길게 나올 겁니다. 한편 위규정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저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계속 정지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형사처벌을 해요. 자, 그것을 확인한 판례 문장들 별표해 놓고요. 별표 한 3개 놓고 여러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 유지되지 않아야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되는 거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 보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서 돌아와서 처벌하겠다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이 됩니다. 검사가 증명 출처놓으세요. 형사 재판에서 모든 사실은 다 검사가 증명이 되죠. 자, 그다음 판례 뭐 본문에서 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정도로만 하죠. 그 다음에 이쪽 판례 두 번째 판례 있는 거 있죠. 중국으로 튀었어요. 중국. 중국으로 튀었는데 그 감옥 수준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조금 높겠지만 중국이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에서는 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죠. 일한 만큼 대가를 줘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중국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 형이 깎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감하는 게 오히려 나아. 에? 우리나라에서야 열심히 일해봐야 뭐 가석방 할 때 참고를 하지만 중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교도소에서 성실히 생활하면 형 자체가 깎여져 나오거든. 그래서 국내에서 아마 그 수표 부도 수표를 낸 것 같아. 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도를 냈으면 형이 5년형이에요. 5년형.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가 한 7년밖에 안 돼요. 5년 이상이 차니까 공소시효 7년짜리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튀었어요. 중국으로 튀어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새 범죄를 중국에서 또 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8년형인가? 8년형이라는 것을 살게 됩니다. 8년형으로 살게 돼요. 형이 더 큰 형인데 8년 동안 그 감옥에 수감돼 있었어요. 그러면 부도 내고 튀었을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는 게 있었죠. 면할 목적. 이걸 여기 있어가지고 튀었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외국으로 국내로 돌아오려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중국에서 8년형으로 새로 수감되면 돌아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버렸죠, 그죠? 그럴 때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니까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나요? 아니면 진행이 되나요? 공소시효는 정지가 안 되죠, 그죠? 진행이 되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더 들어오면 무슨 재판 해줘야 돼요? 면소 판결 해줘야 되죠, 그죠? 그 판례 깜빡 속기 쉬워요.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에 그 범인의 법정형이 당해 범죄 법정보다 월등하게 높고 새로 저지른 범죄가 실제 그 범죄를 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 공소시효 기간보다 회원자가 길어서 범인의 수감 생활 중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했을 것으로 능력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돌아오려고 했단 말이야. 그 수감 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소멸한 거죠.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구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그러면 공소시효 7년 된단 말이야. 그것을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새 범죄로 14년을 받았어요. 14년. 이 부도 국내에 저진 부도로 맞은 게 아니고 맞고 8년간 보역합니다. 8년. 아이고 얘네들은 그래도 산이네요. 뭐 사람을 죽였나 뭐 그랬나?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 추방되어 우회죄로 공소제기 된 경우 이제 부도수표를 낸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범죄도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하죠. 또 처벌해요. 위 수감 기간 동안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소 판결해줘야 되죠. 옆에다가 써놨어요. 따라서 면소 판결한다. 따라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불법 체류한 경우도 많죠. 피고인이 출국에 필요한 유연 측면에서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그래서 밀항 단속법 위반에 기소됐는데 그 밀항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비자 없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밀항 단속법 위반이고 이게 요 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생계 목적으로 외국으로 튀었으니까. 그래서 이 밀항 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일단 밀항하는 게 좋겠네. 어디서나 피고는 출국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고 돈 벌러 갔단 말이야. 체류기간의 모든 밀항 단속법 위반의 법정이나 공소기간에 비하면 매우 장기인 점, 피고는 다시 국기를 입국하는 점 재판 사정에 비추어 밀항 단속법 위반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부러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공소시효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재정 신청 봐보죠. 재정 신청. 이거는
조금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자, 아직 공소 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신청 있으면 공소에 정지되는데 저 앞에 재정 신청에서 봤죠? 216페이지에서 봤어요. 옆에 216페이지 적어놓고 새 책에는 216페이지. 그쪽과 연결해 놓으세요.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일단 이걸로 보죠. 아니 옆에 페이지만 적어놔. 243페이지, 216페이지 페이지만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가고요.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있을 때까지 또 여기도 X 해놓으세요.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게 아니다.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재정 결정이 있더라도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항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확정될 때까지. 다만 고등법원에 공소시효 결정이 있는 때는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의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가 제기되면 항상 뭐가 멈춘다고? 공소시효가 멈춘다고 그랬죠. 그죠? 따라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되게 된다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시고 그림을 한번 봐봐요. 카이노트에도 그림을 그려 넣어놨을 거야. 카이노트 65페이지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자, 불기소 처분이 났을 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하는 순간 공소시효 정지된단 말이야. 그러면 재정 신청하고 나면 고등법원이 재정 심리를 하고 재정 결정을 내리죠. 그죠? 재정 결정. 근데 재정 결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재정 결정. 복습해 보죠. 재정 결정의 경우에 검사가 잘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다 그러면 불기소 처분이 옳다 그러면 무슨 처분한다고?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을 하고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 검사니까 잘못됐다. 이러면 무슨 결정을 하죠? 공소 제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리죠. 그죠? 그런데 옛날 예적에는 그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3개밖에 안 되는 옛날 예적에는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으면 공소 제기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 지들이 그냥 심판에 붙인다는 부심판 결정을 내렸죠. 그죠? 부심판 결정을 내리고 부심판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 검사의 공소 제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공소 제기로 간주가 됐죠. 공소 제기로 간주가 되면 항상 뭐가 정지된다고?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 재정 신청이 있는 순간 재정 신청 있는 순간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되고 그다음에 재정 신청의 경우에 부심판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로 간주가 되니까 공소제기는 정지됐던 공소제기는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서 공소시효가 계속 정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1심, 2심 재판 진행되는 도중에는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옳다 그러면 기각 결정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재항고가 가능하니까 재항고 갈 때까지 정지가 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재항고가 에서도 기각이 됐을 때 나머지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죠. 그죠?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데 근데 2007년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서는 이 기소권을 고등법원이 갖는 게 아니고 검사한테 넘겨줘 버렸죠. 그죠? 넘겨줘서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된 것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만 공소제기되는 것으로 원칙적인 형태로 되돌아가 버렸죠. 옛날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안 하더라도 고등법원이 재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부심판 결정을 하는 순간 검사의 공소제기 있는 것으로 봐버렸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지? 그렇다 보니까 검사가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 그랬죠. 요 제도를.
그래서 자기들이 기소하기 싫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는데 고등법원 판사들이 야 불기소 처분 잘못됐으니까 기소해라고 공소제기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자기들이 기소를 해야 공소제기 된 것으로 되니까 이걸 악용해서 공소제기 명령서를 그냥 서랍에 쳐박아놓고 민기적 거릴 수가 있어요. 할게요 그러고 민기적 거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공소제가 완성돼 버리죠, 그죠? 재정 신청 있는 날부터 재정 결정 있는 날까지에만 공소제가 정지된다고 한다면, 그지? 네, 그래서 그걸 막교해 가지고 공소시효에 관해서만큼만은 옛날 그대로 공소제기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남겨두게 됐어요. 공소제기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남겨두게 되면 공소제기 되면 항상 뭐가 정지돼? 공소제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설명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있을 때까지가 아니다. 다만 고등법원에 공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각 결정이 있으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 거고요, 그죠? 기각 결정 다시 이제 그게 확정될 때까지지. 고등법원에 공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항상 정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없으면 틀린 게 돼요. 공소시효에 관하여만 이 말이 없으면 옛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관해서만큼만 옛날처럼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둔 거죠. 그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 게 도움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지 사유 이제 국외 도피 받고 전인 신청 받고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개시 결정. 이것도 소년 보호 사건하고 소년 형사 사건을 구별할지 할 줄을 모르면 이게 또 뭔 얘기인지 암기만 해야 되는 수가 생겨요. 뭐 몇 번 설명하고 이게 등장합니다. 그 소년 사건을 모르면 또 형법 형사법을 정확하게 또 이해를 못하죠. 보호 처분하고 형사 재판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 못하면 기판력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해요. 자, 일단 조문을 보고요.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해 소년 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는 그 보호 처분의 결정이 확정될까? 요거 확정입니다. 여기도 확정 별표놓으세요. 있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확정될 때까지. 선고될 때가 아닙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이 된다 이건데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이라는 게 19세 미만부터 14세 이상까지고 아참 그 10세부터도 보호 처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 범죄 소년이죠. 촉법 소년하고 우법 소년은 거 배웠나? 안 배웠나? 저 경찰학에서 배울 텐데. 그래서 19세 소년이 사고를 쳐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이거는 금고 이상의 게 가둬야 되는 거죠, 그죠? 교도소 가둬야 될 것 같으면 이거는 형사 사건을 처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벌금을 때릴 정도의 처분만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형사법원이 담당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보호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이 총 10가지인데 보호관찰이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보호자한테 보호 위탁을 하거나 뭐 치료 시설 위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좀 센 게 소년을 보내는 거죠. 1개월 그다음에 뭐 6개월, 2년 이런 단기 보호관찰, 초단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이렇게 아니 그 보호관찰도 있고 소년 송치 처분도 있어요. 소년원이 학교인데 창살이 있는 학교죠. 그림을 안 보여줬나? 그래서 그 형사법원의 경우는 소년 교도소로 보내고요. 보호처분의 경우는 제일 센 게 소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학교라고 그러죠. 학교. 소년 교도소는 전국에 2개가 있어요. 김천에 있어요. 김천에. 꿈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김천하고 어디 하나 더 있다는데 지금 뭐 사진 있는 거는 김천하고 내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시험 안 됐더라도 꿈만 가지시면 글씨가 좀 다르네. 김천 소년교도소 여기에 나한테 강의 듣고 형법 형소법 2강의를 그때 동시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 형법 형소법이 아니고 형소법하고 교정하고 2강의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교도관이 된 사람이 한 대구에서
얼마 안 들어간다. 대여섯 명인데 대여섯 명. 그 중에 이제 서로 그 연락하고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놀았던 애들이 한 여섯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여기 김천 소년교도소 있는 애가 있어요. 그 걔가 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 학원 독서실에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도 같이 그 얘가 먼저 돼가지고 한 1년인가 1년 반 동안 여자한테 그 저거 학원비 대주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 예. 학원에서 둘이 사귀어가지고 남자가 먼저 되면 둘이 결혼해요. 근데 여자가 먼저 되면 여자는 100번 차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귀더라도 자기가 먼저 돼야지. 그 여자 뒷바라지 하다가 여자 먼저 당신 저거 시험 되게 만들면 그 여자는 더 높은 남자를 찾아서 튄다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됐는데 한 몇 번 봤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소년교도소 있는데 그 누가 어떤 애들이 주로 오냐 그러니까 거의 뭐 70~80% 이상이 성범죄.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옛날 같으면 못 먹고 사니까 절도범죄 이런 게 많을 텐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범죄가 많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고 뭐 좀 흐릿하게 칠했는데 다 죄수복을 입고 있죠. 파란 옷, 그지? 이게 이제 교도소라는 표현이고 하늘관이로 된 이거는 그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학생들 학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명찰도 있고, 그지? 있는데 창살로 돼 있어요. 함부로 못 나가. 똑같아요. 실습하고 있어요. 이거 다 그 안에 사진들이야. 창살로 돼 있어. 컴퓨터 수업하고 있고 못 나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범죄 소년의 경우에 이거 좀 잘못됐네. 그 소년 보호 사건으로 심리 개시 결정을 했는데 이거 소년 벌금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줄 알고 뭐 이런 게 많죠. 아침에 등교하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왜 복장 지정하니까 교감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 폭행죄잖아. 그런 줄 알고 이 정도면 보호처분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법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폭행이 아니고 그냥 선생을 쥐업해가지고 뭐 어디 뭐 폭행 치상까지 했어. 그러면 이거는 그 정도는 안 되죠. 또 뭐 그 절도인 줄 알았는데 벌금은 때리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절도가 아니고 패스. 그건 강도야. 강도는 법정에 벌금이 없잖아. 그러면 걔는 형사처분을 취급해야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호 사건인 줄 알고 벌금 이하에 해당하는 보호 사건인 줄 알고 가정법원 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형사 범죄가 더 큰 범죄가 밝혀지면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겨줘요. 그러면 이 형사법원의 형사 범죄의 공소시효도 정지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정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보호처분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을 때는 이게 확정될 때까지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자, 다시 보면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는 그 보호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인데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입니다. 형사 범죄 그건 책에 넣어놨나? 넣어놨죠.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보호처분은 한번 보호처분 내리면 다시 보호처분 못 내니까 뭐 공소시효 정지된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지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고요. 또 DNA 등 그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성인의 다음에 또 연장이 돼요. 10년. 그다음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직 기간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니까 뭐 그전 범죄든 대통령으로서 한 범죄든 관계가 없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대통령 재직 중에는 일퇴 안 되니까 정지가 된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효력의 범위 또 중요해요. 요거는 멈췄다 하자. 더 중요하니까 일괄적으로 하게.